복잡하거나 반복적으로 비슷비슷하게 사용될 때는 타입에 대한 별칭을 활용해서 코드를 정리하는 게 좀 습관적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요건 좀 길지만 간단해요, 오히려. 여기서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제 함수에 추가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그랬던 이 함수를 다른 함수에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타입을 정리했고 이 타입은 바로 이 자체, 무슨 자체냐면은 이 함수, 그러니까 이 속성과 함수 시그니처를 가져요. 매개 변수로 숫자를 받아 불리한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나타내는 거죠. 0 또는 1. 그래서 지금 이 함수는 아까 설명한 요거를, 그러니까 위에 인터페이스 이 타입을 매개 변수로 받아갖고 해당 함수의 설명과 반환 값을 출력하게 되고 myfunc 함수를 정의하고 이 함수의 description 속성을 추가했어. 이렇게 함수에 직접 속성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호출해서 myfunc 함수를 이 함수에 전달하고 있고 이 속성과 함수의 반환 값을 출력하게 되죠. 이렇게 함수에 추가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이걸 활용하고 이런 패턴은 특정 함수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다루거나 함수를 좀 조작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요거 이제 타입스크립트 자체에서 타입을 사용해요. 생성자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인 겁니다. 이 타입은 생성자 시그니처를 나타내고 생성자는 이제 문자를 매개 변수로 받죠.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의 객체를 반환하게 돼요. 에러는 이 오브젝트 객체 에러가,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만들지 않은 것 뿐이에요. 오브젝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fn 이 함수는 바로 이 타입의 생성자, 보시는 것처럼 매개 변수로 받아갖고 이 생성자를 사용해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고 반환합니다. 여기서는 뭐냐? 헬로죠. 문자를 인자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라는 타입은 호출 가능한 함수, 생성자, 함수를 동시에 나타내요. 이런 타입은 숫자를 매개 변수로 받고 문자를 반환하는 함수와 문자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데이트 타입의 객체를 반환하는 생성자 함수입니다. 이런 타입을 활용해서 함수나 생성자와 관련된 타입을 명확하게 정의를 할 방법이에요. 이건 지금 타입스크립트 자체에서 제네릭 함수를 사용해서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반환하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함수는 제네릭 타입이에요. 타입을 받는 매개 변수 ARR 얘를 가져요. 이 함수는 배열 ARR의 첫 번째 요소를 반환하게 되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실제로 전달되는 배열 요소의 어떤 타입에 따라서 제네릭 타입 이런 자체가 타입이 유추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에서는 S라고 문자열을 배열에 전달을 했고 타입은 문자열이 되고 A는 문자열 타입을 갖게 돼요. 이렇게 두 번째 N은 숫자 배열을 전달했고 타입은 숫자가 되고 N은 숫자 타입을 가져요. 빈 배열이죠. 세 번째는 타입은 undefined가 되고 U는 undefined 타입을 가져요. 이건 이제 제네릭을 사용하면 함수를 여러 타입에 의해서 재사용할 수 있고 호출할 때마다 전달되는 실제 타입에 따라서 동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네릭 함수죠. 이거는 배열의 요소를 함수로 적용해서 신규 배열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맵 함수에 대한 겁니다. 맵 함수는 두 개의 제네릭 타입 매개 변수 인풋과 아웃풋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 얘기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요. 얘를 받아요. 인풋은 입력, 배열의 요소, 아웃풋은 신규 배열의 요소 타입입니다. 함수는 배열, 그러니까 배열은 ARR이죠.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ARR 맵 해갖고 돼 있는데 ARR과 각 요소에 적용될 펑크 자체를 매개 변수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ARR 그리고 펑크 리턴 과정에 보면은 함수 내부에서 이제 이 부분을 사용해서 입력 배열의 각 요소에 함수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신규 배열로 반환합니다. 여기에서는 1, 2, 3 해갖고 각 문자를 정수로 반환하는 함수 n
이 부분이에요. 현재 n. n을 전달해서 하니까 얘는 넘버 타입의 배열이 되는 거죠. 넘버 타입의 배열은 이 부분이고 맵 함수를 사용할 때 입력과 출력 타입을 동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한마디로 다양한 재사용이 이 함수는 동적 타입으로 해서 여러 타입의 배열이 되니까 재사용하는데 좀 쉽다 이거죠. 이거는 제네릭 타입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죠. 값이 두 개잖아요. 랭스 속성을 기반으로 더 긴 값을 반환하는 지금 이 함수의 예제죠. 포인트만 좀 알려드린다면은 타입.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랭스 넘버까지 타입이 랭스 넘버 형태의 객체를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랭스 속성을 가져와야 하는 객체 타입에 대한 제약을 추가하고 있죠. 그럼 함수의 매개 변수는 뭐냐? A와 B죠.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모두 타입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매개 변수는 랭스 속성을 가져야 하는 객체가 되고 함수 안에서는 A 랭스, B 랭스 비교하죠. 그 중에서 더 긴 값 얘를 반환하고 실제 아래 보면은 배열과 문자를 비교하죠. 콘스트 1, 2보다 1, 2, 3이 더 기니까 여기에서는 넘버 타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이 부분이 넘버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문자열 얘와 얘 중에서 길이가 더 긴 거, 더 긴 거죠. 그래서 얘는 이 타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에러 있는 거. 숫자에는 랭스 속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에러가 발생하죠. 여기 보면은 속성이 없잖아요. 얘는 다양한 타입의 객체에 대한 길이를 비교하죠. 요거는 딱 봐도 제네릭 함수죠. 이렇게 얘 함수, 제네릭 함수로 주어진 객체 OBJ죠. 이 부분 길이가 최소 미니멈 이상이면 그대로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길이가 미니멈인 객체를 생성해서 반환하게 돼요. 그래서 아래에 보면은 타입 그리고 아래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 일단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부터 알려드리죠. 넘버까지 되는데 타입이 랭스 넘버 형태의 객체를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랭스 속성을 가져야 하는 객체 타입에 대한 제약을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obj 타입부터 해서 넘버 미니멈 이 함수의 매개 변수 obj는 타입의 타입이 있어야 되고 미니멈은 최소 길이를 나타내는 숫자죠. 함수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주어진 객체 obj 길이가 최소 길이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크거나 같다면 주어진 obj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false죠. else죠, else. 이렇게 리턴 길이가 미니멈인 객체를 생성해서 반환하고 있어요. 이때 반환하는 객체는 넘버를 따라야 되는데 에러가 나죠. 이게 말 그대로여서 이 함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다양한 객체에 대한 최소 길이를 갖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함수를 쓸 때 이렇게 하면 에러예요. 에러라고 주석 처리를 해놨습니다. 제네릭 함수로 두 개의 배열을 받아서 합친 결과를 반환하는데 제네릭의 타입, 그러니까 타입을 사용하죠. 배열의 요소의 타입이 일치하도록 보장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 타입, 이 타입은 함수가 작동할 때 실제 제공될 타입이고 타입에 보면은 1과 2가 있죠. 그러니까 1과 2. 이 두 개의 배열 매개 변수로 타입으로 지정된 타입의 요소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콘스트 그리고 이 부분까지는 배열 ARR1과 2를 합친 새로운 배열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함수는 타입 빈 배열로 되어 있는데 합쳐진 배열의 요소의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을 하려면 요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글로 타입 추론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면 함수가 여러 타입에서 작동하도록 좀 유연하게 타입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1번과 2번 함수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두 개의 함수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반환하는데 제네릭 타입의 정의에 차이가 좀 있어요. 요거 이제 1번은 ARR의 첫 번째 요소를 반환하는 제네릭 함수예요. 타입은 어떤 타입이라도 될 수가 있는 상태고 그게 이제 콘스트 A 해가지고 A 타입은 넘버로 명확하게 추론이 되는 자체입니다. 두 번째, 이 함수는 배열 타입에 대한 제약 조건을 추가한 함수예요. 제네릭. 타입은 배열만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B라는 부분인데 B의 타입은 any로 추론이 되죠. 이거는 이제 2번의 함수, 그러니까 2번의 함수가 제한된 타입을 갖는 배열에서만 제대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ny에서는 어떤 배열이든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1번 함수가 더 일반적이고 안전한 제네릭 함수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어떤 제약을 추가하지 않고도 어떤 종류의 배열에 대해서라도 잘 작동이 되는 부분이에요. 굿. 나쁘다 배드 2번. 두 가지 방법이에요. 여기 함수가. 그러니까 배열을 필터링하는 두 가지죠. 필터 1과 2 함수는 좀 비슷한데 제네릭 타입의 매개 변수와 함수 타입의 매개 변수예요. 필터 1, 얘는 ARR을 필터링 하는데 필터링 함수 펑크에 대한 타입은 ARG 타입이 있고 얘는 부울링이에요. 트루 펄스. 타입은 배열 요소를 나타내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가됐는데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함수는 타입 그리고 펑크라는 두 가지 제네릭 매개 변수를 사용하죠. 펑크는 필터링 함수의 타입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런 식으로 똑같죠. 뭐 보면은 그러니까 1과 2의 사용 방법은 비슷한데 함수 타입이 제네릭으로 선언되어 있다. 이런 차이고 1번 필터 함수는 이제 함수 타입을 직접 사용하면서도 제네릭 타입의 타입을 명시적 선언을 했고 이 필터 두 번째 거는 제네릭 타입의 타입과 함수 타입의 펑크를 각각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제대로 동작되는 거예요. 각각 사용 사례에 따라서 어떤 걸 써야 할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이거를 쓰느냐, 이거를 쓰느냐. 이거 원, 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똑같은데 두 가지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함수명을 달리게 해서. 어떻게 두 가지 버전이냐? 얘는 제네릭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는 제네릭 타입의 str. 그래서 문자열에 대한 일반화된 환영 메시지를 str로 출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자열의 서브 타입이어야 되고 따라서 여기 월드라는 부분 있잖아요. 얘랑 같이 문자열을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출력이 되죠. 이 부분은. 그리고 일반 함수죠. 보시는 것처럼. 제네릭이 아니죠. 단순해요. 이거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 받아 출력하고 제네릭 함수인 얘는 문자열의 특정 서브 타입을 사용해서 호출할 때만 작동해서 더 유연한 코드 작성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함수의 매개 변수 그리고 선택적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얘는 n이라는 필수 매개 변수를 갖죠. 그리고 이 메서드를 통해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지정하고 뭐 예를 들면 F5 해가지고 호출을 하면 첫 번째 콘솔 로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소수점 이하를 생략한 값이 출력되고 두 번째 로그에서는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FA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매개 변수 X FA는 X가 전달되지 않아도 호출은 가능해요. 전달된 경우에는 이 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치 관련은 아니고 이름만 그렇게 되는데 이 함수는 배열, 콜백 함수를 받죠.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해서 콜백 함수를 실행하는 겁니다. 매개 변수는 두 가지를 갖고 ARR 이건 이제 어떤 타입이든 n이니까 모든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배열 콜백 같은 경우에는 각 배열 요소에 실행될 콜백 함수예요. 콜백 함수는 요소와 선택적으로 인덱스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실행이 됩니다. 루프가 돌아가죠. 배열을 순회하는 거예요. 요소에 대해서 콜백 함수를 호출하는 역할이고 두 가지 함수에 대한 예제가 있죠. 얘는 콜백 함수가 요소만 받아 출력하고 얘는 콜백 함수가 요소와 인덱스를 받아 출력하고
이렇게 구현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배열의 요소에 대해서 각각 원하는 동작이 수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콜백 함수라고 하죠. 인덱스 매개 변수를 선택적으로 좀 표시한 거예요. 왜냐면 인덱스 2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선택된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얘를 호출을 했을 때 타입스크립트는 인덱스 매개 변수가 undefined이라고 추론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를 바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콜백을 호출할 때 인덱스를 제공하거나 이 함수를 수정해서 인덱스가 undefined인 경우를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제 튜토리얼에 나왔던 내용이라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포이치 함수 안에서는 인덱스 매개 변수가 명시적으로 제공되죠. 콜백을 호출할 때 if I not undefined 가 추가된 거예요. i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 그럴 때만 to 얘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적 인덱스 매개 변수를 좀 안전하게 처리하게 되는 거죠. 요즘 보면 함수가 오버로드 되고 있죠. 이렇게 하면 다양한 매개 변수 조합에 대한 다른 시그니처를 제공하는 방법들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오류만 보실 건 아니고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기서 처음에 여기에서 데이터라고 데이트, 그러니까 타임 스탬프만 받아갖고 데이트 객체를 만드는 시그니처예요. 그리고 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월, 일, 연도를 데이트 객체를 만드는 시그니처예요. 또 세 번째, 좀 길어요. 세 번째는 한마디로 이렇게 세 번째죠. 얘는 선택적 월이나 월, 일, 연도를 받아서 데이트 객체를 만드는 시그니처예요. D와 Y가 선택적 매개 변수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그니처들은 이 함수들의 오버로드를 정의하고 있고 함수 안에서는 해당하는 시그니처에 따라서 처리되고 조건문을 사용해요. 월, 일, 연도를 받았을 때 타임 스탬프만 받았을 때의 처리를 나누고 있어요. 월, 일, 연도와 타임 스탬프.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함수들을 호출하고 있죠. 이 에러는 여기 코드 힌트, 풍선 도움말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메시지는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이렇게. 이 3번에 대한 메시지 이유입니다. 지금 fn 함수는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 받거나 매개 변수 없이 호출하죠. 근데 코드는 fn을 호출하면 이렇게 주석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건 사실 오버로드를 정의할 때 디폴트 시그니처를 제공하지 않아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 함수 시그니처에서 명시적으로 매개 변수가 없는 그런 함수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가 매개 변수 없이 호출하니까 오류를 표시합니다. 요거를 이제 해결하려면 매개 변수 없이 호출할 수 있는 디폴트 시그니처를 추가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추가해야 됩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현재 추가된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이것도 이제 함수 오버로딩이죠. 문자열 또는 배열에 대한 길이를 반환하는 len 함수를 썼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자열을 받아서 해당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얘도 함수 시그니처인데 배열을 받죠. 얘는 배열의 길이를 반환하고. 세 번째, 실제로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이러면 len 함수는 문자열, 배열에 대해서 적절한 길이를 반환하게 됩니다. 마지막 코드 이 부분, 그러니까 에러가 난 0.5 이거는 호출을 하는 부분을 조건 연산자를 사용해서 런타임의 x가 문자열 또는 배열 중에 하나로 결정된 예시예요. 즉 런타임의 0.5가 참이면 헬로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0 배열의 길이를 반환하는데 이게 오버로딩을 사용하는 이점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는 코드는 하나의 사용자 객체 유저를 정의하고 이 해당 객체는 id 어드민 두 개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id 1, 2, 3 유저 객체에 한마디로 1, 2, 3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드민의 펄스 유저 객체의 어드민 속성은 초기가 펄스로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고 얘부터 해갖고 true로 이 부분은 유저 객체의 이 어드민 메서드는 호출되면은 어드민 속성을 true로 변경해요. 이렇게 구성된 객체를 사용하면
사용자 아이디, 관리자 여부를 나타낼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유저 아이디는 123, 유저 어드민은 초기의 펄스, 그 유저 지금 이 부분 얘를 호출하면 유저 어드민은 true로 변경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디스 매개 변수가 핵심이에요. 이 디스 매개 변수로 함수 이내에서 디스가 특정 타입 유저로 지정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이제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다 DB로 그런 사항이고, 이 인터페이스에는 필터 유저들 메서드가 있어. 이 메서드는 함수를 받아서 유저 타입의 배열을 반환해요. 그래서 DB 해가지고 이 함수를 호출해서 DB라는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를 인스턴스를 가져온 거죠. 이 부분은 메서드를 이렇게 써가지고 어드민 속성이 true인 경우 모든 유저 객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 에러들이 막 많이 나와 있는 거는 콜백 함수의 내부에서 this를 명시적으로 유저 타입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타입스크립트에서는 this의 타입을 명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이 부분 f1, 2 함수죠. 그리고 각각의 매개 변수는 이렇게 됩니다. f1은 a를 any 타입으로 선언했죠. 그래서 a에 대한 어떤 종류의 프로퍼티나 메서드 접근도 가능해요. 그래서 a, b에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에러가 없죠. 근데 f2는 a, b에서 에러가 발생했어요. a를 e 타입으로 선언했죠. e 타입은 any와 마찬가지로 모든 값에 할당할 수는 있는데 모든 타입에 any와는 좀 다른 게 직접적인 속성이 허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a와 b에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했다는 지금 에러 보실 수 있고, 이걸 해결하려면은 a의 타입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사를 좀 해서 타입을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타입을 좀 다른 걸로 명시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에러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문제 프롭 이 부분 a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제이슨 파일을 파싱하는 거예요. 주어진 문자열 s를 가지고. 그래서 타입을 이렇게 반환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인데 이제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실제 이 함수 사용해서 어떤 문자를 파싱하고 그 결과를 OBJ에 할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코드에서 문제가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의 타입이 뭡니까? 이 타입은 모든 타입의 값이 가능하고 타입 검사가 근데 필요해요. 그래서 OBJ를 사용하기 전에 적절한 타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거나 타입스크립트이 제공하는 어떤 타입 단원 등을 이용해서 단원이죠. 타입 단원. OBJ의 타입을 좁히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에러가 이 이름을 찾을 수가 없죠. 지금은. 얘는 이제 네버 타입을 사용하죠. 함수. 얘를 정의해서 이 함수는 주어진 메시지 그리고 함께 에러를 발생시키고 그 결과로 이제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진행 안 되게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 후에는 fn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스트링 또는 넘버 타입을 받는 매개 변수 x를 가지고 있고 조건문을 통해서 x 타입을 확인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else 블록의 x 타입은 네버예요. 주석처럼. 이건 이제 타입스크립트이 앞선 두 경우 아까 설명한 거 스트링 또는 넘버일 것임을 알기 때문에 추론됐기 때문에 여기서 x의 값이 네버라는 타입이라는 것은 이 블록에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가장 먼저 이 함수 얘는 펑션 타입의 매개 변수 f를 받고 이 해당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 뭐 바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숫자 n을 받죠. 넘버니까. 나머지 매개 변수는 나머지 매개 변수 배열로 받아요. 결과적으로. 이 함수는 n과 배열 m의 각 요소를 곱한 신규 배열을 반환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실행해서. a 결과를 할당하고 있고 이 멀티플라이 이 함수를 호출해서 변수 a의 결과를 할당하고 있어요. 얘는 10, 1, 2, 3, 4 얘는 1에 10을 전달하고 m에는 1, 2, 3, 4를 배열로 전달해요. 그래서 a는 10, 20, 30, 4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두 가지예요. 배열과 함수 매개 변수 그리고 전개 연산자
점점점이 전개 연산자입니다. 요거를 이제 사용하는 건데 배열에 배열 2를 추가하는 거, 배열의 모든 요소를 추가하는 거예요. 1, 2에.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부분, 얘는 1번 배열에 2번 배열의 모든 요소를 추가합니다. 얘를 통해서 이 배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두 번째는 이 함수의 매개 변수의 배열의 전개 연산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 이 함수는 어떤 부분 얘기하냐면은 이 함수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지금 받고 있죠. 근데 여기서 배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부분, 얘를 전개해서 함수를 전달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얘가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얘는 콘스트 선언을 사용해서 배열이 불변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배열이 항상 두 개의 요소를 가진 튜플로 간주하게 하는 거예요. 에러가 나는 이유는 얘와 얘가 같기 때문에 같이 선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석 처리하면은 아니면 없으면은 에러도 안 납니다. 학습차 알려드린 거예요. 같이. 요거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에서 객체 구조 분해 그리고 타입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제예요. 지금 sum 같은 경우에는 객체 구조 분해를 사용해서 ABC 프로퍼티를 추출하고 그 값을 더해서 출력하는 거예요. 이 함수는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객체의 타입을 직접 지정해서 타입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B, 이 함수 물론 타입이 지정되어 있어요. ABC로 타입 정하고 이 타입을 사용해서 이 D 함수, sum D 함수의 매개 변수의 타입을 명시적 지정합니다. 타입 안정성을 높이는데 이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방법들은 객체에서 원하는 프로퍼티를 추출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이 코드는 함수 타입과 함수 할당에 관한 부분인데 타입 정의를 하고 이 타입은 함수예요. 반환 타입이 보이드죠. 그리고 F1, 2, 3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 함수들은 이 타입을 따라야 합니다. 선택되어진 것처럼. 가장 먼저 있는 F1, 얘는 중괄호 블록을 사용해 가지고 true 값을 반환하고 있고 F2 같은 경우에는 단일 표현이죠. true를 반환하고 F3는 기존 함수 방식을 이제 선언 방식으로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const 함수를 각각 호출하죠. 여기서 알고 계실 점은 void fnc 타입이 반환 타입이에요. void를 갖기 때문에 v1에서 3는 각각 undefined가 됩니다. 이건 이제 반환 값이 없어갖고 함수를 호출해서 할당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함수 반환 타입을 부울링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변수 타입을 undefined가 아닌 부울링으로 변경해야 돼요. 지금 추가된 요 세 줄 얘기입니다. src 요소를 순회하면서 요소를 배열, 그러니까 이곳에 추가하는 예제예요. 두 개의 배열을 현재 선언을 하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src 포이치 메소드죠. src 배열의 각 요소를 순회하게 돼요. 얘는 여기서 화살표 함수가 등장합니다. 얘는 각 요소를 받아와요. 그래서 dst 배열에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애를 받아와서 푸시 이 애를 수행하게 된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dst 배열은 0, 1, 2, 3이 된다. 0에 1, 2, 3이 추가되니까. 그래서 src 배열의 모든 요소가 dst 배열에 추가가 된다는 거죠. 이번 함수 반환 타입은 좀 다릅니다. 뭐 기존처럼 보이드로는 선언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값을 반환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F2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명시적으로 타입스크립트에게 오류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도록 하는 주석이에요. 보이드 타입의 함수에서는 값을 반환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타입 오류를 일으킨다. true라고 해도. 물론 얘도 에러인 이유가 F3 얘기하는 겁니다. 이 true를 반환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반환 타입이 보이드인 함수에서 명시적으로 값을 반환하려고 할 때 물론 타입스크립트는 오류를 발생하게 되죠. 보이드는 일반적으로 함수가 값을 반환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주석을 통해 코드 작성자가 오류를 예상하고 있다고 명시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컴파일러가 오류를 무시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고 실제 개발자가 실수로 오류를 놓치지 않도록 코드를 코딩해야 되겠죠. 가장 위에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 부분인데 특징은 매개 변수 타입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 타입을 이렇게 객체 형태로 했고 그 안에다가 네임 속성 문자열 그리고 나이식이죠. 한마디로 이 속성 넘버 숫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매개 변수에 대한 타입을 명시하면 함수 호출을 할 때 여기 지금 이 부분 매개 변수에 반드시 해당 타입의 값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뭐 객체를 전달을 해야 되겠죠. 반환 타입을 지정하는 거는 함수 문자열을 반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똑같죠. 바로 지금 이 부분이에요. 위나 아래나 같은데 방식은 다르죠. 여기서 함수를 호출하면 헬로 다음에 이 객체 두 개, 네임이 붙는 문자열이 반환됩니다. 호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한글로까지 해주고 이렇게 호출하면은 결국은 이 함수가 헬로 존을 반환하게 돼요. 헬로랑 존을 반환하게 되죠. 이걸 이제 이 변수에 할당이 되기 때문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객체 타입을 정하고 그 타입을 갖는 매개 변수, 그걸 받는 함수, 바로 위에서 정의한 이 부분을 정의한 예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이 네임과 age, 나이 속성의 넘버를 규칙하고 있고 함수 정의를 본다면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 함수는 바로 인터페이스를 따르는 객체를 받는 매개 변수 얘를 갖고 있어요. 이 함수는 받은 객체의 네임 속성을 사용해서 인사말을 생성하고 반환합니다. 실제 출력을 해본다면 이렇게 위에랑은 약간 다르죠. 여기 타입이 지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제 출력이고 이 부분에 대한 실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객체 타입을 타입 이 키워드를 정의했고 이 타입을 매개 변수로 받는 함수를 구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타입 키워드를 정의했고 이 타입은 네임 속성과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 문자와 숫자. 요거 이제 함수를 정의했는데 이 함수는 바로 이 함수예요. 바로 이 타입을 따르는 객체를 받는 매개 변수. 그러니까 얘를 갖고 있고 이 함수는 받은 객체의 네임 속성을 이용해서 위처럼 인사말을 출력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호출하는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실습해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아요. 근데 방식은 조금씩 다르죠. 이건 이제 인터페이스 페인트 옵션스를 사용해서 함수의 매개 변수를 명시하고 이 해당 인터페이스를 따르는 객체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가장 먼저 이 부분의 인터페이스 이름을 그대로 정의했고 이 인터페이스는 바로 쉐이프 속성, 그러니까 타입이 쉐이프 변수죠. 이게 x와 y 속성은 선택적이에요. 이 함수의 정의 인터페이스를 따르는 객체를 받는 매개 변수 이 부분을 갖고 있죠. 인터페이스 위에서 정의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합니다. 여기서 그러고 여러 가지 방법이죠. 어떤 거를 이용하냐면 바로 이 부분의 함수를 이용해서 호출을 하고 있어요. 쉐이프 변수 쭉 이렇게 있죠. 그래서 get shape 이 부분 함수로부터 얻어오는 거로 가정을 하는 거죠. 매개 변수는 바로 이 인터페이스를 따르는 객체로 전달돼요. 필수 속성은 shape. 그러니까 모든 호출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x와 y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에러 때문에 실행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설계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한 거지 어떤 실무 컴파일을 하기 위한 건 아니죠. 함수 호출할 때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값들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
속성이 사용이 되죠. 이건 지금 위에 인터페이스가 살아있어야 이게 실행이 됩니다. 이 함수 안에서 아까 그 인터페이스의 속성들을 사용하는 예제죠. 여기서 보면은 OPTS 이 객체에서 X와 Y를 추출해서 이 변수에 할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X, Y를 할당하고 있죠. 이 코드에서는 옵션스 X와 Y는 한마디로 페인트 이 부분에서 쓰고 있는데 요거는 위에 인터페이스예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정의된 속성들에 대한 참조입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선택적으로 정의된 속성에 대해서는 undefined를 허용합니다. 변수 x, y의 타입은 number undefined가 돼요. 이를테면은 x와 y를 사용할 때는 undefined 체크를 직접 해줘야 돼요. 실제 이 부분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한글 주석을 보면은 구문상 뭔지는 아실 거예요. 아까 얘기한 undefined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 속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코드는 x와 y OPTS의 값이 undefined 경우에 대비해 갖고 기본값 0을 제공하려고 해요.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코드에는 작은 오류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류라고 나오는데 오류 한번 볼까요? 선언은 됐는데 값이 읽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OPTS X에 대한 부분과 Y에 대한 부분에 값이 undefined인지를 확인해서 undefined인 경우에만 대신에 그 0을 할당하라는 건데 let number 그러니까 이렇게 number x, y 모두 변수가 x와 y의 타입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거예요. 이거는 타입스크립트에게 이 변수들이 숫자임을 명시적으로 알려줘서 오류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된 코드는 타입스크립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x와 y의 undefined일 때 값을 기본값으로 0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코드는 객체 비구조화 그리고 기본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어떤 타입이냐 여기 지금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의 타입입니다. 이 부분의 타입은 위에 정의된 게 해제되지 않아야 돼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입을 가진 매개 변수를 받는 shape, paint 이 함수를 정의하죠. 함수에서는 x와 또 y예요. 기본값을 설정하고 이거를 출력하라는 부분인데 객체 비구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타입을 가진 객체에서 shape, x, y 속성을 추출하죠. 이 속성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각각 기본값으로 0이라고 대입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기본 매개 변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함수 호출했을 때 x, y가 명시되지 않으면 이들은 각각 기본값으로 0이 할당되고 실제 출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x, y 값인데 이 구문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고 호출자가 필요한 속성만 제공하도록 하면서도 부족한 속성은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예제죠. 이건 이제 타입스크립트에서 이 속성을 가진 인터페이스 어떤 속성이냐 이 속성을 가진 인터페이스 이 부분을 정의하고 인터페이스를 따르는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는 함수를 구현하게 된 거죠.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정의됐고 이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읽기 전용으로 해서 속성을 갖고 문자열 타입이고 함수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이 되죠. 이 함수는 이 부분 인터페이스를 따르는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고 있죠. 함수 안에서는 이 객체의 어느 부분 바로 이 속성을 읽고 있어요. 로그에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속성을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다시 값을 할당을 하니까 바로 에러가 발생하게 된 거죠. 타입스크립트에서 이 구조를 사용하면은 객체의 특정 속성이 값을 가지고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코드는 바로 이 부분이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속성을 가진 객체를 포함하냐면 인터페이스에 지금 이 선택된 속성을 가진 객체 바로 이 부분을 포함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이제 홈을 정의하고 해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함수 얘죠. 얘랑 두 개죠.
이렇게 구현한 예제예요. 두 개를 정의해서. 얘는 아까 읽기 전용 있죠. 그러니까 이곳에 읽기 전용, 이게 읽기 전용이에요. 이 속성을 가진 바로 이 객체고 해당 객체의 네임과 나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함수 구현은 홈 인터페이스를 따르는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죠. 이 객체의 바로 이 부분 여기 정의되어 있는데 이 속성을 읽고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됐고 나이 속성을 1만큼씩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함수 구현은 에러가 있는데 이 에러를 실제 보면은 어떤 에러냐면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바로 홈 인터페이스를 따르는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아요. 이 객체의 바로 이 부분 위에서 정의된 이 속성을 다시 할당하려고 또 하고 있어요. 위에처럼 여기 에러처럼. 그러나 이 부분은 읽기 전용이죠. 이 할당은 타입스크립트에서는 반드시 에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객체 특성을 속성을 가지고 읽기 전용으로 설정을 하죠. 이 속성을 보호하고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 속성의 내부를 변경할 수 있게 돼요. 이건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죠. 객체 속성을 읽기 전용으로 정의를 했고 그 읽기 전용한 객체를 다른 인터페이스로 타입 캐스팅을 하는 예제입니다. 이런 객체는 하도 많이 써서 이제 알아요. 인터페이스. 네임과 에이지 속성이 이제 객체들이죠. 두 번째 인터페이스는 name age라는 속성을 가진 읽기 전용 객체를 정의하고 있어요. 똑같이. 객체를 생성하고 할당해주는 이 부분. 그러니까 얘는 이 인터페이스를 따르는 객체로 초기화가 됐고 타입 캐스팅이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부분. 얘는 바로 얘로 타입 캐스팅이 됐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타입 캐스팅이 된 거예요. 이런 할당이 된 거고 속성과 어떤 읽기 변경이 실제 출력은 4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age 속성 처음에는 42로 출력이 되고 그리고 증가를 시키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43으로 출력돼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들은 전부 읽기 전용이라도 아까처럼 에러가 안 나는 이유는 실제로는 가리키는 객체가 읽기 쓰기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됩니다. 그래서 타입 시스템의 특성이죠. 읽기 전용은 타입 체크를 통해 객체의 불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건 인덱싱 가능한 타입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열 형태의 인터페이스, 스트링 어레이라는 이 부분을 정의했어요. 이걸 사용해서 배열을 전환하고 배열의 요소에 접근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넘버 타입의 인덱스를 갖죠. 이 인덱스에 대응하는 값은 스트링입니다. 그리고 배열을 생성해주고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 이게 지금 함수인데 함수가 현재 없으니까 에러거든요. 이 부분. 이름을 찾을 수가 없죠. 이 함수에서 반환되는 값이 스트링 어레이. 이 타입을 따르는 배열이에요. 이 배열은 바로 myArray에 해당이 되겠고 할당이 되겠죠. 배열 요소에 접근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myArray의 배열의 두 번째 요소에 접근해서 0, 1이니까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에 할당이 되는데 타입스크립트에서는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전산이 인덱스 넘버는 1이 아니라 0부터예요. 그래서 myArray 1은 배열의 두 번째죠. 0, 1, 두 번째. 이렇게 구현된 코드는 배열 형태의 데이터를 다룰 때 타입을 명시적 지정을 해서 좀 확보를 할 수 있죠. 요거는 에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인덱싱 가능한 타입을 나타나기 위해서 문자열로 인덱싱되는 인터페이스를 정하고 근데 인터페이스 일부가 랭스와 네임이라는 두 가지를 갖고 있죠. 요렇게. 이제 이 중에서 이 부분 인덱스라고 해서 요걸 이제 인덱스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인터페이스가 문자열로 인덱싱 됐죠. 각 값은 숫자 넘버 타입이어야 된다고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는 OK인데 하나는 에러예요. 이건 OK라는 거고 이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랭스와 네임에 대한 속성인데 여기서 랭스 속성은
숫자 타입이어야 돼요. 인덱스 시그니처와 충돌하지 않아요. 근데 네임 속성은 충돌하죠. 왜냐하면 문자열 타입이기 때문에 인덱스 시그니처와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에서는 인덱스 시그니처와 충돌하는 속성이 다른 속성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 오류를 발생시켜요. 코드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동작하려면 랭스 또는 네임 중 하나를 수정해야 돼요. 인터페이스를 좀 긴 거를 정의하고 있어요. 이름이. 그런데 이 인터페이스는 각각의 값이 숫자, 문자열일 수 있는 딕셔너리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시그니처를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두 개가 있죠, 이번에는. 문자열로 인덱싱 됐어요. 그래서 그 값은 숫자 또는 문자열 중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하는 인덱스 시그니처입니다. 그 외에 에러가 없죠. 랭스 네임이라는 속성을 같이 정의했는데도 에러가 없어요. 이유는 랭스는 보다시피 숫자 타입이기 때문에 시그니처와 충돌하지 않죠. 네임 속성은 문자열 타입이기 때문에 또 충돌하지 않아요. 각 항목이 특정 타입을 따르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에러가 나는 거, 일단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읽기 전용 문자열 배열을 생성하고 배열 요소를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크게 보면은. 그래서 에러가 발생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인덱스 시그니처가 좀 다르죠, 또. 지금 이 부분에 숫자로 인덱싱돼요. 인덱스는 각 요소를 문자열 타입이어야 하고 읽기 전용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시그니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배열을 이제 생성을 하는데부터 문제가 있어요. 이름을 찾을 수가 없죠, 이거는. 안 해놨으니까. 그리고 이 함수에서 반환되는 값이 이 어레이 타입을 따르는 배열이에요. 이 배열을 myArray에 할당해가지고 변경을 시도한 거예요. 이건 지금 myArray는 얘로 선언돼 있어요, 이미. 배열 요소를 변경하는 시도는 타입스크립트에서 에러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기 전용 배열을 사용하면 배열이 한 번 만들어진 후에 변경할 수 없도록 돼요. 요거 이제 인터페이스와 함수를 이용해서 정사각형 객체를 생성하죠. 물론 코드에는 일부 오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큰 건 철자가 오류가 있어요. 렛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요 이름이 이 부분 얘기합니다. 컬러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감지하고 타입스크립트이 에러를 발생한 거예요. 근데 타입스크립트뿐만이 아니라 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에러죠. 이렇게 해야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호출했을 때 철자가 다르니까 일치하지 않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튜토리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개가 된 소스입니다. 지금 기존에 제가 설명한 게 이 부분인데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해당 사항을 변경을 했죠. 여기서는 as라고 해서 save as처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처럼 as 이걸 사용하는 거는 타입스크립트에서 타입 어설션이라고 의미합니다. 이건 컴파일러에게 내가 이 객체가 지정된 타입을 따를 거다. 확신하는 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오퍼시티, 속성, 그리고 이 부분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as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사용하면은 as라고 해서 하면은 컴파일러에게 해당 객체를 이 타입으로 취급하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간혹 필요는 해요. 타입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잠재적인 버그를 도입할 수가 있는 건데 오퍼시티 속성을 고려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인터페이스 속성을 추가를 하는 게 차라리 낫죠. 여기다 하나를 더 이렇게